요즘 감기 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흔히 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질병관리청하고 의료계에서 정말 그렇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독감 한국 사람들은 감기 정도는 그냥 잘 이겨내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맞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독감이 아주 독해졌죠. 세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들어서 이 독감 거의 비상령이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우선 얼마나 심해졌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이런 겁니다. 이것은 1월 6일 질병관리청하고 의료계가 밝힌 내용인데 지난 12월 넷째 주 그러면 거의 마지막 주 그 직전이죠. 한 며칠 전이죠. 12월 넷째 주에 병원에 온 환자 1000명당 이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의 숫자 이 숫자가 여기에서 12월 첫째 주에 비해서 이게 10배 늘었다. 이제 빨리 늘어나는 그 속도가 느껴지죠. 10배 늘었는데 2016년 이후 지금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제 합병증도 생기고 폐렴 환자 폐렴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병원이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하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독감이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이재갑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교수 이름을 전에 코로나 때 많이 들었죠. 감염병 유행할 때 이재갑 교수가 이번에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순서가 요번에 RSV 이것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 그리고 이제 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같이 보기로 하죠. 메타 뉴모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만 남았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 호흡기 바이러스 4개가 동시에 창궐하는 그런 최악의 순간이 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 4개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쿼드 리플데믹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려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죠. 격리실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병원이 없다. 입원실이 없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의사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병원이 다 지금 포화 상태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은 열이 나고 기침하는 환자가 오면은 한 70%가 이 독감으로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들이 초긴장 상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 이거를 좀 이야기해 봐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다 하면은 벌써 우리가 몇 개월 지났다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의료 대란, 그 의료 대란의 그 후폭풍, 그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구나. 벌써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2023년 연말에 그 당시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을 해서 이 나라를 싹 바꾸겠다 한 그 아주 중요한 4대 개혁 중에 하나가 의료개혁이었죠. 그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이렇게 다들 힘을 모아서 의료개혁 심지에 벌써 2023년 연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료계에서 그 불이 타는 것을 인식하고 효력을 발생한 것이 다음 해 2024년 초가 되죠. 이때 전공의들이 일단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2024년 1년 동안 전공의의 90%가 떠난 것이죠. 전공의가 떠나게 되면 전공의가 몇 년이 지나서 그 자격을 갖춘 전문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전문의 배출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제 전문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간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공의 돌아와라. 너희들 전공의를 비난하다가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다가 또 의료계 의사들은 돈벌레다. 돈만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또 좀 멸시를 하다가 그랬는데 전공의가 돌아오면 된다고 했는데 못 돌아온 것이 이제 결론이 났죠. 이들 중에 한 반은 이미 새로운 그 병원에 취직을 한 상황입니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로 이렇게 그 수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 일반 병원업을 하는 사람들로 혹은 그런 데 취직을 한 것이죠. 이래서 당장 큰일이 났는데도 정부는 계속 무조건 총칼로 위협을 하듯이 강제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강경일변도로 이 의료개혁, 실제로는 의료대란인데 이것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 더 고비가 있었죠.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 2024년 9월입니다. 이때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이 있었던, 수시 접수를 하던 그런 때인데, 여기서 이렇게 의대 증원을 해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앞으로 10년 의료 교육도, 의대 교육도 망가질 뿐 아니라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정부는 강행을 했고, 이 정부가 강행을 하는데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과로 대학에 가려던 사람들이면은 우리도 의대 가자. 이렇게 의대 지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25년부터 그 경고했던 의대 교육이 망가진 이러한 그 상황을, 기관차를 멈춰 세우지 못하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은 구체적인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쿼드 리플데믹을 우려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독감이 대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이 호흡기 그 감염병, 이것이 동시에 유행을 하게 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이것을 앞에 두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책이 국민의 생사를 이렇게 좌우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야말로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의료계에서도 안 된다 하고 했는데 정부는 그저 선을 딱 그어갖고 밀어붙여 했는데 결국 지금에 이른 것이죠. 그래,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 전공의가 90%가 떠나버렸고 전문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떠났고 병원도 폐업을 했고 이런 겁니다. 이 의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왜 부족할까? 현재 다들 그러고 있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지금 이 큰일이다. 입원실도 없고 의사도 없다. 그 2019년 코로나 때도 부족하지 않았던 의사가 왜 부족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의사 2,000명이 당장 한 해 2,000명씩 안 늘려서 그런 것인가? 그런데 한 해 2,000명을 늘릴 방법은 없죠. 어차피 그 2,000명도 지금과 같은 의대 증원을 하고 최소한 6년이 지나야 2,000명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명을 늘리는 게 답이었는데 그것을 안 해서라는 주장은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가 왜 부족한가? 2019년에도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있던 의사가 왜 부족한가? 우리 국민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있던 의사가 떠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겠죠. 90%의 전공의가 떠났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고
또 전공의에 더해서 전공의가 부족한 전문의를 미래에 몇 년씩 수련을 거쳐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아래가 지금 계단이 있으면 사다리가 있으면 이 아래가 잘려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도 원래 나가는 것보다 더 나갔다. 2024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3월에서 10월까지 전국 88개의 수련병원에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사직한 전문의가 1729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문의도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의대 증원을, 의대 신입생을 늘려도 6년 후에야 그저 의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막 합격한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암과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쁘니까 망하는 병원이 또 많습니다. 큼직한 병원들이 문 닫았다. 그런 이야기들 들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갑자기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윤석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한번 개조해 보려고 이런 4대 개혁이라는 것을 꺼내서 무리하게 한 이것은 인간이 만든 인재의 일종입니다. 인간이 만든 재난이다.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았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강제 일방적으로 내려누르기 정책을 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가장 현명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의료대란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됐습니다. 의사들의 사명감이 사라진 겁니다. 정부가 의사저 돈만 하는 것들,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국민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하는데 저 의사들은 돈방석에 앉아서 있으니까 탐욕스러운 자들이다. 말로 할 수 없이 이때 전공의가 떠나고 할 그때도 암 환자 가족들은 의사들을 원수로 여겼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관계, 그런 대결 관계로 만드는 이 인재, 이것을 정권이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의사는 우리는 그냥 노동자니까 정부에서 정해주는 수가로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병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지. 중간에 쉴 때는 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의사는 어떤가 하면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계약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밤을 새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환자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전공의가 떠났을 때 전문의들, 그 교수이면서 진료를 하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잠을 못 자면서 밤을 새우고 집에 못 가면서 그 진료를 펑크 내지 않고 계속 채워나가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졌죠. 그게 사명감입니다. 특별 수당 계산해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전문직에게 있어서 이 사명감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을 집 부숴버린 겁니다. 시간당 얼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지원금 줄게. 병원은 또 여기에서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멈춰 쓰지 않고 몰려들었죠. 똑같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세금 혜택 받고 지원받고 하면은 정부 정책에 따르고 의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원래 시장경제라든지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의지, 열정, 개인의 어떤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더 거기에 가열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공산주의 방식으로 산술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밀어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명감을 버렸습니다. 퇴근 시간 되면 그저 하다 말고 놓고 나가는 것이죠. 퇴근 시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사회를 개조하겠다 이러면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른 이 의료 시스템을 난도질을 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이 이제는 그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돈 주고 거래되는 이제 공장 생산품처럼 되었고 그나마 수급을 이제 맞추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가장 나쁜 짓은 바로 이 사명감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지난해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강하게 비난할 때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의사들은, 이 의료인들은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집단이다. 국민에게 이러한 이해타산만 하는 지점을 정부가 계속 비춰주면서 의료계를 적대시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서 지옥문이 열리면, 원래 지옥문이 열리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죠. 다만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죠.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디라도 멈춰 세우고 정말 욕을 먹더라도 국민들에게 원한을 사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당장 앞으로 10년이면 망하는 데는 충분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이 4대 개혁이라고 하는 사회 개조 시나리오, 사회 개조 한번 해보는 비상계엄도 한번 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멈춰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이 굴러가는 잘못된 곳으로 굴러가는 기관차에 계속 기름을 넣어주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최상목 정부는 윤석열 의료 개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오늘도 중증이 아니면 응급실에 오지마, 중증이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시켜 라는 것을 지키는 그런 병원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이 중증이라는 애매한 판단 기준은 입원실 침상수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된다. 사람이 물건에 의해서 그 생명이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된 세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는 이러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병원에 가도 죽고 병원에 안 가도 죽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생에 유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감염병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접촉을 피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